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일요일에 이맘쯤이면 흘러가는 시간을 항상 잡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겠죠.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에 마무리는 이번 주 나왔던 주요 소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참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시장 상황 속 부정적인 소식과 긍정적인 소식 모두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장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또한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이 짧은 시간 새 엄청난 양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투자 심리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던 대목이었었는데 이 소식과 더불어서 2017년 시작된 초강세장이 2018년 초에 마무리되며 그 이후에는 역대급 하락장이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이때와 비교를 하면서 지금의 2021년이 그때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는 무시무시한 발언 또한 나왔었죠.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2018년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2019년에 비트코인의 저점처럼 내년 저점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명성과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기조가 지속이 됨에 따라서 중국의 업체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눈치가 보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인 틱톡에서도 소식이 나왔었는데 틱톡에서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한 것이죠. 현재 중국에서 암호화폐 금지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되돌아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소식들보다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가격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매집 소식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 7월 5일이죠. 월요일인데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과 글로벌적인 악재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의 이용자 수가 2021년 그 어느 때보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뿐 아니라 2개월 만에 긍정적인 신호도 나왔었습니다. 코인쉐어스의 주간 보고서에서 경우는 이제 2개월 만에 암호화폐 투자 상품 전반에 자금이 유입되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모든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5주 만에 자금 유입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7월달이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긍정적이었던 달이었다고 합니다. 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보았을 때 7월달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에 관한 언급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분석가의 경우는 2019년과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가 비슷하다 이야기를 하며 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또한 한 업체에서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무려 50% 이상이 1비트코인당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것이죠. 이 설문조사의 주제는 비트코인이 1달러에 도달할 것인가 아니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더욱 이제 놀라운 것이 18%의 인원이 1비트코인당 1달러 미만으로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더욱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보다 더 관심도가 높은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잠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언급되었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암호화폐 금융 플랫폼 셀시우스의 CEO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1년에서 길어야 2년 뒤에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고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하여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에 대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다음 달 8월 4일에는 이더리움의 중요한 업그레이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런던 하드포크에 관한 소식인데 이는 이더리움의 개수를 줄여서 이더리움의 희소성을 높이는 소식으로 이후에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견인시키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일단 이름이 하드포크여서 일부 투자자들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코인을 주는 업그레이드가 아닌 그냥 이름이 런던 하드포크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만든 게 아닐까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 이번 주는 희한하게 암호화폐 업체들과 스포츠 재단과의 파트너십 소식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축구팀 AZ 알크마르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할 계획이다 밝혔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비트코인 마스터가 스폰서로서 팀에 제공하는 자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고 팀은 그것을 재무제표상에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죠.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 마스터의 CEO의 경우는 스포츠, 특히 축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시장 중 하나이며 성장하는 팬 커뮤니티를 끌어들일 기회를 찾고 있다. AZ 알크마르와의 파트너십도 이 방침에 따른 것이다. 팀의 서포터즈 혹은 기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소개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제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크립토닷컴과 글로벌 격투기 단체이죠. UFC와의 파트너십 또한 체결이 되었습니다. 크립토닷컴의 CEO 또한 세계 최고의 선수, 팀, 리그를 지원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주류로 이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같은 날 칠리즈의 이제 소시오스닷컴과 NBA 보스턴 셀틱스와의 파트너십 또한 체결이 되었었는데 소시오스닷컴의 경우는 NBA 보스턴 셀틱스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메인 파트너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본인들의 브랜드를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스포츠 팬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암호화폐 시장이 널리 알려져야 본인들의 브랜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또한 이뿐 아니라 메이저 팀들에서 이러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5월에 하락을 야기했던 주된 원인이죠.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소식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5월 당시에는 중국의 이러한 금지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끝난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지만 2달밖에 안 지난 지금은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것이 사실인데요. 채굴풀의 CEO에게서 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컴패스의 CEO 위트 깁스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에서 암호화폐 채굴업을 제한하면서 비트코인의 채굴 수익이 단기간 상승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채굴자들이 기존보다 무려 35% 많은 수익을 거둘 것이라 이야기를 한 것인데 또한 차세대 장비, 신형 장비를 이용하는 채굴자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내 모든 채굴업체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5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를 반증하듯이 캐나다의 한 업체의 경우는 이러한 틈을 놓치지 않고 무려 500억 원에 달하는 채굴기를 구입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중국의 채굴 업체 판매 회사인 이제 비트메인의 경우는 무려 3만 대의 채굴기를 판매했다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낮아진 해치레이트를 이제 뒷받침해주며 가격의 상승 동력을 뒷받침해주는 소식인데 이 소식이 나오고 며칠 뒤에 추가적인 소식이 하나 더 나왔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하락한 이후 단 4일 만에 채굴 수익이 당초 예상했던 35%를 뛰어넘은 50%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난이도 조정 날인 7월 2일 비트코인의 채굴 수익은 2,07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4일 뒤인 이제 6일에는 3,190만 달러로 54%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중국이 채굴 금지를 한 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채굴 업체들은 현재 어깨춤을 추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과연 중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채굴 업체들이 옮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는 채굴자들에게 우리 주로 와달라며 손을 뻗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굴자들이 본인들의 주로 왔을 때 오히려 와이오밍주에게 이익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채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위원회에서도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무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56%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채굴한다는 소식이 나왔던 것이죠. 이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과거 비트코인의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 50%가 청정 에너지로 사용이 되게 된다면 다시금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에 관해서는 언제쯤 이제 공식적인 대답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글로벌 거래소들의 방패막이 역할의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인데요. 이번 주 특히나 이에 관해서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4일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낸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린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 소식을 시작으로 바로 며칠 뒤 영국의 대형은행이죠. 바클레이 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었는데 영국의 대형은행 바클레이의 경우는 FCA 고지를 인용하면서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결제를 금지하겠다 밝힌 것이죠. 이에 관해서 바이낸스 측도 절대로 서운함을 숨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클레이 은행의 조치에 대하여 바이낸스의 대변인은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실망했다며 바클레이 은행이 영국 금융당국의 지침을 현재 오해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탈리아에서 또한 바이낸스에 대하여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바이낸스에 대해서 이제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로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금지 소식대와 중국의 채굴 금지 소식 당시 바이낸스 거래소에 접속 장애가 일어나서 대응하지 못하여 청산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것이었죠. 현재 이러한 전세계의 두들김을 맞는 바이낸스라면 멘탈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대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CEO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업계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다 이야기를 하며 국가별로 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바이낸스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시험이라도 하듯이 바로 다음 날 폴란드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폴란드의 경우는 바이낸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경고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바이낸스가 중앙유럽 국가에서 규제되지 않고 있다 강조를 한 것이죠. 바이낸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과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이죠. 현재는 DM 프로젝트로 이름이 바뀐 이때 당시가 떠오릅니다. 정말 전세계 중앙정부, 중앙은행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욕먹으면서 심지어 청문회에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끌려가서 엄청나게 압박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이번에는 바이낸스가 현명하게 잘 대처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적인 규제 문제들을 말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소식들을 빼놓으면 조금 섭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로 지정이 된 후 가파르게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 우리나라 높아진 거래소 문턱에 우리나라의 제1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력한 곳이 뽑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이 유력해졌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타 거래소 대비 상장된 코인의 개수가 적은 점과 수많은 상패 러시에도 코빗에는 전혀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던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뒤 다음날 우리나라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업비트에 관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4대 거래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빗과 빗썸, 코인원, 업비트 이렇게 있는데 지난주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경우는 현장 실사가 모두 종료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업비트는 기간조차 정해지지 않아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얼마 전 금감원의 부국장이 업비트로 이직한 것이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다행히 소식이 나왔죠. 이번 주 업비트도 금융당국의 컨설팅을 받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세계의 거래소 또한 별탈 없이 끝난 것을 볼 때 업비트 또한 이제 잡음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는 좋다고 보면 좋을 수 있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내년부터 비트코인의 양도세를 20% 적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암호화폐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편입하여서 5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았을 때 몇 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풍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여당 의원들이 연일 가상화폐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의 경우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서 모든 블록체인 사업자에게 시장을 열어야 한다 이야기할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속 민영배 의원의 경우는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조건부로 은행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의향서를 확보해주는 법안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표를 얻기 위해서 단발성으로 내미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절대로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잘 나가는 듯 보이더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상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직업에 따라 위험도를 나누어 암호화폐 계좌를 발급해 주겠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자면 고위험 업종 고객의 직업군을 이제 4단계로 분류하겠다는 것이죠.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환전상, 그리고 카지노 관련 종사자, 귀금속, 예술품, 미술 판매업자, 도박, 오락 관련 서비스 업종 가입자는 가장 높은 위험 직업군으로, 이제 이어서 숙박업과 음식점업, 주류 판매업자가 높은 위험 직업군으로, 그리고 법무 관련 종사자의 경우는 중간 위험군, 일반 공무원, 그리고 경찰관, 일반 사무직, 의사 등의 경우는 낮은 위험 직업군으로 나누어서 암호화폐 계좌 발급 여부에 차등을 두겠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보통은 소득증 빙으로 나누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뭔가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는 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만큼 조금 더 현명한 수정안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더욱 견고해지는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을 단순 목돈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은 현존하는 시장 중에 가장 내재 가치가 높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경제적 자유로 도달시켜줄 시장이라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하루하루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키우시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37% 하락한 3,83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 하락한 239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46원으로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6위를 잘 유지하고 있네요. 우리 애증의 코인,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9% 하락한 71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3%,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6%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제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